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계획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었고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권과 혁신과 분산 이거를 언급한 겁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를 보면 왜 95년을 했냐? 아까 여기서 1만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2년은 이제 참여정부 이전으로 자른 겁니다. 5년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의장이 선출이 됐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지방자치가 아주 중요한. 얘가 비연극 국민조서입니다. 순산위에서 이거여서 또 우리나라 중앙센터 테크노파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지역에서 혁신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해 줬어요. 이때까지. 사실은 이때까지는 암흑기라고 볼 수 있어요. 2003년에 이제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권법도 마련이 됐죠. 그 다음에 분산하기 위한 뭐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하게 됐습니다. 임기정부에서 지금 지역균형발전정책, 광역개발권, 광역균형 기초생활권 해서 뭐 5+1 광역기초 선도산업, 인재영성산업 30대 선도 프로젝트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분산을 위한 거고. 또 하나 분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겠다. MB정부에서 지역균형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거는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하겠다는 그걸 했고 또 광역경제권으로 묶었다. 물론 이건 MB정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참여정부 후기에 지금 메가시티 우리 3+2+3처럼 이렇게 후기에 이제 이 광역경제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나와서 MB정부에서 그걸 받아서 한 거죠.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까지 출처까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에 저희 그때 그 원장님이 지어낸 그 연구 과제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걸 하려다가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원 위원장하고 친한 그 지금 부산시장님한테 없으면 이거 좀 했으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갖고 5+2 광역경제권 이거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균형 발전은 어느 정권이 들었었든 해야 되는 거다.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복생활권 정책이 추진됐죠.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다음에 이걸 시대별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 제가 조금 이렇게 음영을 넣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분산 정책,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 국토균형 발전할 때는 분산 정책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수단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뭐 90년대에 주로 분산이 많이 됐고 2010년대에 이제 분산이 됐죠. 그 사이에도 이제 억제는 좀 됐다. 분권 차원에서 보면은 2000년대 이전에는 법만 법정부하고 기구정 만들어 납부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쓴 거는 분권은 이제 소순창 교수 그걸 쓴 건데, 디딤돌 지방 분권이다 2002년까지. 참여정부 분권을 미완의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MB정부 지방분권은 미온적인 지방분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2000년대 이전은 지방분권은 제도 정도 만드는 기초를 닦는 정도였다. 분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대덕연구단지 73년에 시작해서 2002년에 준공 20년이나 걸렸죠. 느리게 추진됐고 95년에 RRC 아까 말했던 TICTP 이런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시작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뭐랄까 느리게 그리고 기반 닦는 정도로만 됐지 어떤 성과를 낼 때가 안 됐어요. 2000년 이전에는 그렇다. 근데 2000년 이후에 이제 뭔가 조금씩 추진이 됐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려야 균형 발전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이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역의 공간 단위가 뭔지 공간 범용을 설정하고 공간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없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공간의 범역을 어느 정도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국토기본법에서 보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국토종합계획 처음 시작 때 권역이 권역분과성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권역이 광역경제권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분권도 되면서 균형 발전이 되고 거기서 혁신이 창출되도록 하려면은 지금보다는 17개로 분권을 중앙정부가 해주기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근거를 좀 찾아본 겁니다. 광역경제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공간 단위가 어땠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시기별로 공간 단위가 달랐다. 지역에 공간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는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지역에 주체가 없어. 그럼 누가 주체야? 중앙정부 그 사업의 주체예요. 초광역개발권. 그러면 국토부가 지역에서 이걸 주체 관리하겠다 이거죠. 국토부가 관리하면 안 되죠. 지역이면 지역 단위에서 이런 주체들이 있어야지 분권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보겠거든요. 그래서 초광역개발권, 유역권, 뭐 광역경제권, 이렇게 도시건설권, 시군권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 해오면서 이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역에 대한 명확한 게 없지만 앞으로는 이 주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 주체가 있으면서 권한을 받을 때가 어디냐.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야 거기서 우리가 그 자치권을 갖고 어떤 그 지역에 뭐 혁신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도 지원을 하고 유치도 하고 또 재정도 지원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간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기본법에는 그럼 주체가 수도권과 국토기본법에 나오는 공간이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뭐 생활여건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책임 주체가 없어요. 누가 그럼 책임 주자? 국토기본법에 있으니까 그럼 국토부가 하겠다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에라도 책임 주체가 있으면 돼. 그러면 비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 주체가 없잖아요. 각각이잖아요. 국가기능 발전 특별법은 어떻게 돼 있냐? 뭐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책임 주체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체가 있어요. 그래도 성장 특징 지역은 해당 시군이 있습니다. 생활권, 기초생활권으로 묶였지만 선생님 뭐 기초생활권에 뭐 권역 뭐 장이 있다든지 광역협력권에 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참여정부 이후로 따져보면은 참여정부에서는 시도, 전략산업은 16개 시도로 그때 전략산업을 육성을 했어요. 4개씩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이렇게 했어요. 혁신도시를 하면서는 시도와 광역권, 광주 전남이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MB정부 들어서서 이제 5+2 광역경제권으로 했고 5+2 광역경제권만 의무조항이에요. 나머지는 자율조항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자율조항들은. 참여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를 하려다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말기에 3+2, 3+2 메가시티, 3+2, 3 메가시티 이거를 하려고 이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도 뭐 자료도 발표하고 요즘 막 지역에서 뭐 논의 중이고 부산은 뭐 출범했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3+2+3 메가시티로 갈 거냐 이런 거죠. 중간 과도기적 단계는 뭐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중앙정부 권한까지 가져올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과연 적합한 단위일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방분권에서 공간 단위가 어떠냐? 지방자치법에는 주체가 있어요. 아까 공간, 지역에서의 공간 단위에는 주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다 공간 단위별로 주체가 다 있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여기는 정의가 돼 있죠. 지금 현재 뭐 경제자유구역,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뭐 이런 데 주체가 다 있고요. 지방분권법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통합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그럼 성과는 뭐냐? 앞으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뭐냐? 우리가 분산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90년대, 2010년대 단지 규모 혹은 도시 규모 단위로 공급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90년대 뭐 평단위, 정부 평단위, 그다음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대도연구단지로 갔다는 거죠. 2010년대 2013년에서 16년까지 대규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죠. 혁신도시 만들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업도시 조성으로 기업 이전을 시도를 했지만 일부 뭐 성과 있는 정도죠. 분권정책은 뭐 2000년 이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암흑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온적인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 근거는 어쨌든 있고 마련해놨고 뭐 개정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방이양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것도 뭐 이양 경험도 좀 있죠.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같은 게 명시가 돼 있다. 네, 분업정책에서는 우리가 90년대까지 대량 생산 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90년대는 기술혁신의 기반을 구축해서 RRC, DRC, 지역산업진흥사업, 테크노파크 이런 거를 했어요. 그다음에 2000년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반 씨앗 정도 뿌리는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 암흑기였지만 2000년대에는 이제 어쨌든 지역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이 추진이 되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계는 뭐냐? 지역의 공간 단위가 시기별, 지역별, 역대 정부별로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 단위가 주체가 없이 추진됐다. 이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산을 하면 사실 어디에 몇 곳으로 분산을 해서 지역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사실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대덕연구단지 뭐 또 공공기관 뭐 특허청단이 할 때는 대전 한 곳을 보냈고 또 비수도권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혁신도시 만들어서 할 때도 지역 균형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몇 년 후를 성공시켜서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권정책은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을 하는데 그 이양을 하는 거 중앙에서는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에서는 우리한테 달라. 이 얘기만 했지. 누구한테 중앙정부 거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가져와서 그리고 어떤 걸 가져와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적절히 가져올 건가 이런 거는 좀 고민이 좀 적었다고 봐요. 왜냐? 17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 업무 중에는. 그런데 그 자치단체 규모를 지방에서 그걸 생각해야 돼. 중앙에서 너네 이렇게 광역 단위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광역으로 광역 업무는 이양을 할게. 이렇게까지는 사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하지 않죠. 이거는 광역 업무를 이양받으려면은 지방에서 그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3+2+3 메가시티 이 전략은 어쨌든 그곳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공간 단위는 있는데 분권 단위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기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분업 정책은 우리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한 것인가? 자립이 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적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제 간의 이런 지식과 정보가 소통할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파이프라인이 없어. 파이프라인은 뭐만 있냐면은 각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한 분씩만 행안부에서 내려가죠. 근데 왜 행안부에서만 내려가야 돼요? 국토부에서도 내려가야 되고 헬스부에서도 가야 되고 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내려가야 되고 다
이게 있어야 중앙정부와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이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재원도 가져오고. 그게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각 부처간에 부처 내에 칸막이로 정책이 파편화돼서 성과가 안 나와. 지역에선 성과가 안 나오는 시스템이야. 우리 지역균형을 시스템이 아니야. 이번 정부에서도 교육정책. 자립형 사립고 폐지하겠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울에서는 목동에 한영외고 이런 데 목동 사던 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경기도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한다니까. 평준화 하다 보니까. 산업적 측에서는 수도권에 SK 하이닉스 수도권에 들어왔어. 이런 정책. 이게 다시 이게 교육이지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인구가 이동하는 데 이건 아주 중요하게 움직입니다. 부동산 정책 일가구 이주택 중과되니까 경기도에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강남으로 일찌감치 움직였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아 이거 안 되겠다. 똘똘한 한 채 가지고 그럼 한 채를 똘똘한 걸 한 채 사놓고 지방의 부동산 값이 어쨌든 한동안은 또 이렇게 이런 정책들이 엇박자가 나니까 이 균형 발전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점에 3+2, 4+3을 하니까 우리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전환의 시기다. 어떻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균형 발전 정책은 또 인구 정책은 종합 정책이라 생각해요. 종합이야. 인구도. 모든 정책을 다 종합해. 균형도. 한 가지 칸막이 정책으로는 안 된단 말이지. 이걸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각기에서는 그 성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분산, 분업, 분권 정책 이런 거는 성과가 나오게 하나로 좀 뭉쳐서 해야 되겠다. 종합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에서도 지금 경쟁력, 초강력 정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항공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한 1박 2일을. 왜? 공항에서 안 세워줘요. 코로나19가 심하다 보니까. 항공에서. 그걸 보면서 국가가 필요 없는 국민은 우리 국민 중에 5%? 10% 될까? 1% 될까? 나머지 국민은 국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경쟁력을 강화해야 돼. 그러려면 초강력으로 가야 돼. 뭐 해외도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프랑스도 보면 22개 레지옹이 웬만큼 자치권이 있는데 그걸 13개로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2, 3+2, 4+3을 메가시티 전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분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냐. 전 분권을 기반으로 하려면 메가시티 리선이 돼야 된다. 시티가 아니에요. 도시만 묶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남도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이런 데 리전이죠. 그럼 메가시티 리전 우리 같이 묶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 지방분권의 헌법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균형, 그럼 지역이 공간 단위가 뭐자? 지역의 정부, 분권의 정부, 그게 저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할 때 이 지역정부로 하려면 17개 시도도 아니면 조금 어렵다. 중앙정부가 이양 안 할 그게 많은 거예요. 이양하기 어려워. 그래서 지방분권의 헌법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이 혁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더 이전을 해줘야 돼. 그리고 분산을 해주고 지방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프랑스 사례를 사실 혁신도시 정책도 만들고 온갖 정책들을 하면서 좀 가능성을 약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프랑스를 못 따라갈 만한 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3+2, 2+3 하고 있고 정책적 시사점이 뭔가를 간략하게 1947년에 그라비에란 학자가 파리와 프랑스 하마 이런 책을 썼어요. 파리하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50년대부터 계속 파리 집중된 걸 분산을 시작하려 했어요. 수도권 입지 규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뭐 이런 걸 계속하고 69년에는 드골 대통령 보수죠. 이분이 지방 분권 헌법 개정을 시도하다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어. 그래서 사임까지 했어. 그 이후로 계속 분권은 했습니다. 분산도 했어요. 82년 미테랑 대통령은 진보 쪽이죠. 이분은 지방 분권법을 제정했는데 민주적이고 경제경영이 있는 미래를 위하여. 이게 저는 아주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적이려면 어때? 우리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게 가까이 돼. 읍면동 단위 정도까지, 마을 단위까지 가까이 권한이 있어야 돼. 경쟁력이 있으려면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커야죠. 되겠죠? 그런 법을 제정을 했어요. 82년에 레지형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많은 테크노폴이 생겼어요. 이 테크노폴이 우리나라 번호는 지방과산업단지 정도예요. 우리도 좀 늦기는 했지만 그냥 되긴 했죠. 레지형별로 뭐 한 대도 있지만 6개씩 한 대도 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는 그 레지형이 이제 테크노폴이 있는 데는 거기다가 공공기관, 대학, 그다음 공기업까지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프랑스는 사실.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 한 30년 지나서 이렇게 12개 정도에서 9개가 인구가 파리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분권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번 이걸 세계은행 자료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제는 성장을 하고 인구 성장하고 GDP도 상관관계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나왔고 최근에는 또 이제 22개 레지용인데 그것도 작은 데가 있으니까 500만 명 규모의 13개로 행정부 개편을 했어요.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실은 매력적인 공감 인구 부분이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찍은 거예요. 2007년에서 2014년 이 지방에서 인구가 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프랑스 거주 인구 부분 2015년에 이래요.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두 번째 거고 체류 인구는 관광 인구까지 이 지역에 시간 단위로 따져서 한 거를 보니까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벽지, 오지, 산간, 리조트 지역 이런 데 인구가 많이 체류하고 있죠. 인구 희박 지역 분포랑 체류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지방이 소멸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5분 정도 더 드릴 밖에 안 테니까 또 남았어요? 토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조금 더 주세요. 네, 어쨌든 5분에서 우리 그럼 지금 한 그래서 3 사이로.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 분권을 고려하는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이 메가시티가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냐. 저는 메가시티 지역으로 해가지고 자립형 지방화를 하면서 특행기관도 통합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행기관 거를 옮겨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5개, 4-5개의 어떤 지역국가 메가시티 리전이 만들어지면 4-5개 그들이 강소국 규모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강중국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이슈는 뭐냐. 지금 저출산 고령 인구 절벽, 수도권 집중과 이렇게 국가 경쟁력도 낮고 이런 거를 이제 자치분권하고 균형 발전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권한을 저는 분산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도지사 이래서는 이 앞으로 시대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과 민주성 아까 프랑스 그랬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다층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중앙, 광역자치단체, 기초, 읍면동이잖아요. 이 중간에 광역연합을 놓고 광역단위 17개 시도를 묶는 광역연합을 놓고 기초단위도 그 사이에 기초연합을 좀 넣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권역으로 따지고 공간으로 따지고 광역권역, 기초권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광역연합과 기초연합을 그래 새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시티를 이제 분권을 포함한 이제 권역 단위로 해서 어떻게 분권도 하고 균형 발전도 지키고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부는.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광역 권역을 설정하려면 우리가 뭐 고려해야 되냐.
수도권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가능한 수준 이게 있어야 된다. 수도권은 그 똑같으면 안 돼. 수도권이 없는 거를 좀 해서 상호 보완성을 이루는 걸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게 뭔가 각 권역별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고 자립형 지방화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고 또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추진할 수 있는 공간 단위 이걸 한번 따졌으면 좋겠고 또 국토 공간이 적절한 역학적 균형 그러니까 공간 단위 간에 좀 해관에 거리도 적절히 중심도시와 어떤 적절한 거리가 있고 적절한 규모 인구 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그녀의 중심성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기업 활동이 원활하고 주민 삶이 높아질 만한 그런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만한 범위, 정체성, 역사성, 협력, 경험 이런 것이 있는 거 정도로 해서 메가시티 리전을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권역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경쟁력, 요 앞에 맨 앞에 말씀드렸죠. 글로벌 경쟁력은 여기 오마이게니지 갖고 국제공항을 유지할 능력, 그 항공사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인구 300만에서 600만인데 여기는 아주 1인당 소득이 높죠. 그 정도 우리가 만약에 한 5, 6만, 7만 불 정도면은 300만 규모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00만 정도로 목표 삼아야 되지 않을까. 500만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인프라 이런 거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다가 충분한 자치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글로벌 경쟁력은 어쨌든 국제 수준, 국가적 수준의 공공재를 중앙정부가 이거는 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럼 운영할 능력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립형 지방화 규모 OECD 연구에 의하면 한 7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을 넘어서면 조금 규모의 불경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서구 규모 500만 명 이상 이런 걸 전부 따지면 어쨌든 5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이런 걸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를 저희가 1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 중앙정부 관할 범위를 봤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를 8개로 할 수도 있고 5개로 할 수도 있고 4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청권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렇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업무를 누구한테 이양할 건지 중앙정부가 이양할 데가 없어. 특별지방행정기관 거 줄래도 줄 데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받아올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주도 사례를 보면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해외 부스 그러니까 마케팅 전시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규모가 안 되니까 중앙정부한테 해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너네 분권하잖아. 너네는 가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면서 이거는 제주도에서는 분권이 이제 규모가 안 되니까 중앙정부가 좀 보러 가져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제주도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불이익이 있는 게 있고 업무 추진의 비효율성 이런 게 있다.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러면 안 되겠는 규모가 필요한 거죠. 역학적 균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두 개는 어쨌든 어떻게 모양은 불안하다. 이런 가분수도 적절하지 않다. 역학적 안정 상태는 이런 거 아닐까. 5개, 6개도 좋고 이런 것이 적정한 거리와 핵이 있으면서 이렇게 규모를 갖는 그런 정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각 단위 간의 격체를 이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각각에. 그래서 광역시도 가는 기본적으로 면적, 광역시, 면적 좁죠. 광역도 넓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광역시도를 합해야 돼. 합해야 돼. 면적이나 인구 밀도가 현재로서 조금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기업과 국민 간의 활동 영역이 이렇게 다잖아요. 교통 네트워크 그렇고 기업 간의 거래, 그다음에 출퇴근 광역화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종합을 해보면 한 4-5개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동안 여기 2개권, 3개권에서 5+2까지는 우리가 지금 논의 중인 기존에 해왔던 권역 부분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한 4-5개 정도라 중앙정부 권한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자립권역을 한번 하는 걸 보면 왜 5개냐. 대구랑 이렇게
대구 경북이란 부울경을 합치려다 보니까 대구 경북도 통합 구성하겠다 그러고 부울경도 벌써 추진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합쳐도 좋은데 사실은 여기는 각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도 500만 규모가 됐어요. 대구 경북은 더 이상 인구가 줄으면 안 돼. 이런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502만 4천 명이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분권 정책을 해야 돼. 각각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정부, 특별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치정부가 아니에요. 지방정부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죠. 권한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분권형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 각각이 새로운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역에서 그거를 하나씩 잡아서 몇 개씩 잡아서 키워야 된단 말이지. 가나 지역 내에서 뭐 2개 내지 5개 뭐 이렇게 해서 신산업별 특화수도를 마련을 하고 거점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뭐 국가 전략산업단지 제가 이건 2009년부터도 이런 전략산업단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도시도 제2기업도시 정책 이런 것도 중추관리계획도 추가 분산을 해야 돼요. 지금과 갖고는 안 돼. 왜? 지금 지방에 보면은요 광역 권역으로 나눠도 이공계 공공연구기관들 숫자가 1,000명 수준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 5,000명 수준 정도는 늘려야 됩니다. 권역별 이공계 연구 인력 확충도 해야 돼요. 이런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다음에 권역 내에는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돼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특성화, 권역 내에서도 특성화, 권역 간도 특성화되고 그다음에 기능도 서로 분담해서 권역 내에서도 좀 경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보안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적발된 투자협약 제도가 지금 있잖아요. 2003년에 만들어 놓고 못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와 이 광역시도 아니면 시군구랑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들을 통합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메가시티 이게 광역연합청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 이 광역연합청이 지금 광역시도에 광역 업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광역연합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연합청을 만들어서 광역시도의 업무를 이관해. 업무뿐만 아니라 공무원, 의회까지 다 이렇게 광역 업무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들도 이양을 해오도록 그렇게 하고 지역발전 투자협은 이들 간에 해야 되면서 중앙정부가 해가지고 시군구 지도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광역연합이 구성이 돼야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냐? 큰 단위에서는 그렇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권형 헌법 만들고 그거 외에도 균형 발전이 되려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 단위를 조금 더 내려오면 지투연합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투연합이 할 일도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지투연합 같은 경우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라북도 동북권 같은 것도 기초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1가구 2주택 중과세 이런 거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죠. 지금 수도권에 비수도권 출신의 베이비 부모가 800만 명이 돼요. 베이비 부모가 한 800만 명이 되는데 수도권에 1,6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베이비 부모야. 그 중에 400만 명이 비수도권 출신이에요. 이들이 10%만 내려가도 40만 명. 네? 지방으로. 20% 내려오면 80만 명. 엄청나죠? 기업도시 이제 1가구 2주택 중과세 이거를 안 하니까 강남에 집 그대로 그 비싼 집에 앉아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지금 세금 낼 능력도 안 되는데 집 팔면 반토막이 나니까 못 파는 거죠. 그리고 관광 내지형 기업도시 내 전원주택 미분양되고 있어요. 전남 쪽에서 나은열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업도시 거기 영암에난 기업도시 분양이 안 돼 있어. 3,000만 평을 만들어 이게 기반 조성만 해놓고 사업 관광 사업 안 되고 있어요. 17년. 농산어촌 다차제도 이것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러시아 다차제도. 너무 좋은 제도. 농산어촌에 한계 마을들 있죠. 어딘데 뭐 80가구 미만이라고도 하고 40가구 미만이라고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민수당을 하면은 이런데 한시적으로 살아나. 네, 베이비 부모 은퇴 전부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왜 수도권 서울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저 광역도단이나 구민주택 규모가 84제곱미터예요. 저는 지방에 호화주택을 지어야 호화주택이 있어야 내려간다.
프랑스는 호화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방에 호화주택이 있어야 되고 가고 싶은 곳을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그게 되는. 그다음에 우수 중고등학교 그거를 군부 지역 단위, 면 단위부터 좀 만들어라.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일자리 기회, 교육 기회, 부의 축적 기회, 축적 기회 이게 균등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설문조사를 다 해갖고 해놓은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써서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발표.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항상 토론회가 시간이 부족해서. 네, 아이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네, 하고 싶은 우리 말이 권영섭 많았어요. 박사님 우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그동안에 그 지역발전 정책이 공간 분산 정책이었다. 그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공간 단위별 정책 주체, 행정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해주셨고, 산업 정책, 교육 정책, 고용 정책, 부동산, 문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 통합돼서 종합적으로 돼야 우리 지역 균형 발전, 또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대안으로 이제 결국 우리 5개의 광역권, 자립권역 구축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사님들한테 토론을 부탁드릴 텐데요. 뭐 앞에 그동안의 지역균형 발전의 성과와 해고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일 핵심이 오늘 논의의 주제가 챕터 4의 미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이슈에서 보면 결국은 분권과 균형의 적정 공간 단위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아까 표 이렇게 쭉 보셨잖아요. 2개에서부터 뭐 7개까지 쭉 그 부분들.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5개 자립권역 구축과 2단계 자립형 지방화해서 우리 다이아그램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그다음에 충청권, 경북, 대구 경북, 호남권, 그다음에 부산권 이렇게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에 따른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특별자치정부, 광역시도의 우리 행정 체계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과제들, 분권형 헌법 개정, 또 뭐 베이비부모 은퇴, 또 우수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어떤 주택 정책이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박사님들의 의견과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 우리 나강렬 박사님하고 유영철 박사님은 이 연구에 같이 참여하시고 또 같이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는 일단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박사님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김재구 박사님, 만상렬 박사님, 유정현 박사님, 고태호 박사님, 오용준 박사님 순으로 한 5분 정도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5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강렬 박사님, 유영철 박사님 같이 종합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재구 박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지금 들으신 내용들 중심으로 한 5분 정도 우리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연구원의 김재구입니다. 권영섭 박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 김재구 박사님한테 욕 안 먹으려고 열심히 제가 뭐 욕 아닙니다. 저야 예전에도 박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일부는 많은 해소될 수 있는 영역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저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서두에 모두 발언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축을 하셨다는 것을 그 문구 하나하나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후배이자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발표였고요.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가고 있는 사항이고, 과연 이게 해소가 될 것이냐, 진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은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데이터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들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권 박사님 아시다시피 다른 박사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동부권이라고는 무진장 그리고 임순남 6개 지역이 굉장히 소멸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측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이 양측의 접점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전라북도 입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낙후 지역, 지역 내에서의 낙후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그런 지자체, 광역 지자체로서의 지역 내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광역 지자체로서의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지만 또 유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초광역권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도 지금 강원하고 제주도 계시지만은 강소형 메가시티라는 것들을 이제 지역 내에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그런 강소형에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권 박사님께서 일부는 지적을 해주신 바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구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국토부하고 굉장히 첨예한 그런 논의를 거쳤던 부분이 인구였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굉장히 감소할 것인데 저희가 그 감소할 것이라는 걸 감내를 하면서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2040년 목표 인구를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현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새만금 사업이나 기타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들, 청년 정책들에 대한 기반, 그리고 산단 개발에 대한 내용들도 수반을 하고 있는데, 저 연구자 입장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목표 수치에 대해서 달성 가능성 여부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저희가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청년 부분이고요. 청년이라는 것이 권 박사님 발표 자료에서도 끝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교육, 그리고 일자리, 부 이런 기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여건, 특히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접근들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의 소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공급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하나는 문화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지금 K-팝이나 이런 대표적인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문화의 생산이라는 부분도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가장 필수적으로 언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혁신도시 시즌2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차기 정부로 그런 정책들을 넘겨놓는 수준까지 와 있고요. 이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치가 그때는 굉장히 컸었는데 참여정부 때 했었던 그런 혁신도시, 아까 권 박사님 말씀하셨던 기업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냉철한 분석과 그리고 좀 반성을 해야 될 그런 기회가 필요했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온 상으로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까 그 5개 권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학재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5개의 그런 초강력 권역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전라북도가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제주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정주가 전라북도의 가장 중심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생활권이나 이런 여건들이 중심지로만 봤을 때는요, 광주 쪽보다는 오히려 대전과 세종 쪽에 더 가깝게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렇게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 기업들의 입지도 저희가 이제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교통망들이 수도권을 집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그리고 영남이죠. 부울경 쪽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서울보다 많게는 1.5배에서 2배 정도의 시간 소요를 가져가거든요.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거리지만은 시간 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지역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과격 연계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여기 계시는 다른 박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앞서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균형 발전 정책들이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늘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추진 주체를 좀 명밀하게 그리고 지역에서의 그런 의견들이나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시 한번 권 박사님 고생하셨는데요. 추후에도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호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요약하지는 않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경남연구원의 마상열 박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연구원의 마상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과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로 이제 금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 내용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려고 해도 김재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압축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토론을 하겠냐,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박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각 그 도 내에서의 동부와 서부, 뭐 남부와 북부 간의 뭐 지역 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 5개년 뭐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좀 회의적인 게 많거든요. 왜냐? 첫 번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골고루 나눠주느냐. 그거 다 하고 나면 그냥 끝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그 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다 흡족하지는 않아요. 뭐 다른 박사님들도 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나눠 먹기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주로 우리 경남에 예를 들자면은 그 사업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라든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늦다 보니까 결국은 지자체 그 시비라든가 군비로 그 자체 사업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업, 그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5년 동안 해야 될 사업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빨리 조기에 그 만료되어 가지고 변경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떻게 골고루 그 발전하게 같은 성격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똑똑한 그 시군들이, 물론 아이템이 좋아야 되겠지만은 발빠른 지자체에게만 결국은 그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는, 결국은 뭐 제로섬 게임이다 하는 그런 좀 병폐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검토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다 하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는 이게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또 앞으로 하겠느냐 하는 그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그 지역 내에 그 균형 발전 사업처럼 분배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결국은 그 각 기관 간의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과연 그 지역 여건을 염두해서 갔느냐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주택공사나 이런 몇몇 건에 대한 것은 저기 뭐 전북하고 경남 간에 뭐 한 10년 전 이야기지만은 그 갈등도 있고 그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 혁신도시 시즌 2라든지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앞으로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과거에 한 것처럼 그렇게 또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뭐 지역에 그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지 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주고 싶은데 이 균형발전위원회의 그 초창기에서부터 역할이 가장 큰 게 하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허물어졌는가? 또 하나는 그 일부 국한된 업무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사실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려면 좀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사업들이나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향후에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2+3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초강력 전략이 좀 논의 중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지금 정부 말기에 나와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과거에 해왔던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정부가 바뀌면은 새로운 걸 내놓는 거는 좋은데 그게 매듭을 잘 짓느냐 안 짓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역에 충분히 그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켰느냐 하는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국가라는 그 단어도 쓰셨는데 뭐 규모라든가 지역 간의 합의, 그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뭐 분석한 후에 그 지역 간의 그 해당 지역 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않고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김재구 박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몇 가지 이 국가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우리 좀 이해관계도 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까 주제 발표 중에서 내용 중에서 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저도 한계 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돌봐야 되는 그 자식에 들어오거든요. 경쟁시키기보다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화합은 좀 더 잘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경남연구원에 있으면 절실히 느낀 게 동남권 그 국제공항에 있어가지고 그 같은 당이 되니까 갑자기 합심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덕도를 정했다 하는 게 지금도 진전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리전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또 좋은 토론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의 문제를 또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부터 해서. 자, 세 번째 우리 토론은 우리 강원연구원의 유정원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권영숙 박사님 발제 잘 들었고요. 하여튼 뭐 발제 내용이 그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 균형 발전에 총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이 5개의 자리권을 보러 가는데 하나의 그 핵을
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공감 가는 내용이고, 앞서 우리 김재우 박사나 마성일 박사 말씀하신 지역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저희도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규모라든가 산업의 잠재력이라든가 또 특히 또 혁신의 역량이라든가 또 지역의 발전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뭐 초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자립권역이나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저희가 주도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분명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북이나 제주와 같이 이제 3+2, 3의 강서 메가시티를 뭔가 이 지역 발전의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뭔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협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 박사님 말씀하신 그 자립 권역에서 5개 권역은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권역으로 가서 국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경쟁력이나 특히 산업의 그 혁신의 클러스터를 갖춰가는 데는 아마 큰 국가적인 틀에서는 아마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의 의존성은 분명하게 있는 건 맞습니다. 수도권과 상호 의존성 있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수도권화돼서 그것을 편입해서 하는 그 권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강원도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자치도를 지향을 하는 뭐 그런 것을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게 내년도 대선 이슈가 돼서 그것과 이 광역권의 계획이 조금 더 이렇게 같이 그 안에서 뭔가 무슨 해결점을 찾는 막 그런 방안도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뭔가 구심점이 생기고 우리가 인구 규모의 광역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적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워야겠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어느 자치도에 비해서 이제 뭐 과소 지역이고 또 낙후 지역이고 또 실제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정부 4차 산업의 디지털에 뭔가 디지털을 접목하는데 이 우리의 그것을 좀 더 집중을 해놓은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소멸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라든가 재생의 문제를 조금 더 과감하게 정부가 그것을 좀 집중 투자해서 그것을 지역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균형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수도권 집중 완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안 하고 균형 발전의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패턴으로 가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분업 분권이 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논의가 심도 있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이제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산 분권 분업 하는 데 상당한
국가적으로 실험의 대상의 도가 분명하게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분산, 분업 문제를 실제적으로 국가가 국가균형발전의 스톱에도화해서 그것을 성공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역에 확산되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화 산업, 또 그 산업과 연결되는 지역대학의 혁신 플랫폼, 이것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 갈 때 실질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균형 발전을 추진의 원동력이 이제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 재원이 국가적 쪽에 해결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지방 소멸 뭐죠? 대응 기금도 있고, 또 광역적으로 보면 시도 간의 납부 지역의 특별 회계를 통해서 많은 지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아까 말씀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고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뭔가 이렇게 국가에게 좀 전략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서 그것이 지역에서는 그 소멸의 문제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히드머니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렇게 갖춰질 때 실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권영석 박사님과 같이 균형 발전의 문제를 앞으로 더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기 정부의 균형 발전 아젠다로 채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현 박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고태호 박사님 제주연구원에 모시고 토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기본 주제가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적정 공간 단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주는 이 섬이라는 지적인 특성상 타 지역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권역 설정 과정에서 항상 뭐 어디 끼워주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됩니다. 뭐 5+2 광역경제권이든 뭐 메가시티든 항상 이 제주는 뭐 플러스 몇 여기 들어가는 지역인데, 사실 뭐 여기서 플러스 몇이 뭐 플러스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제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 적정 공간 단위 논의가 뭐 저희로서는 뭐 그리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분권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앙정부가 고도의 그 자치권을 부여한 특별 시범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국가적인 전략 차원 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이제 하였습니다. 올해로 약 1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 도민들의 그 평가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4개 시군은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얻었다는 것은 이 제주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도가 아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은 이제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 개별적인 사무들을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심의 등을 거쳐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 7차례의 권한 이양, 저희는 이제 이걸 제도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7차례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로 이양된 중앙정부의 사무가 총 5천여 개 이루고 있고요. 제주특별법 개정은 250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 이양된 사무들이 대부분 그 쓸모없는 권한, 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알맹이들은 다 빼고 껍데기만 넘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양된 사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재정이나 이 관련 권한은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에는 국도가 없습니다. 다 지방도입니다. 국도 관리 업무가 제주로 이제 이양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국도 관리 예산은 제주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본계획 대상에서 제주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관광객은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주가 중앙정부에 계속 넘겨달라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이제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국세를 제주 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제주도에 면세점 매출이 엄청납니다. 이 중 일부를 제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는데 이 7단계 제도 개선에서도 이 부분들은 리젝트 됐습니다. 넘어오지 못했고요. 또 다음 얘기는 이제 그 4개 시군을 잃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잃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범 이전에는 제주의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4개의 시군이 있었는데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4개의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분권은 결국 민주성이라는 그런 국가 이념하에 주인되는 전략인데 이 민주성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4개의 시군 통합 이유를 보면 제주에서 이거 민주성은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나 군수 뭐 또는 시의원이나 군의원들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얘기는 들어줬는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주는 탁구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이 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고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이제 7단계 제도 개선안에 넣었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중앙정부에서 리젝트 시켰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뭐 특별자치도 하면서 일만 얻고 4개 시군 잃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우리 그 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서 좀 재현을 해보면 이 분권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 사무이양 방식이 아니라 이 포괄적인 사무이양 방식 그리고 이제 재정 권한과 함께 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 박사님이 특별자치도 이후에 제주가 겪는 어려움들 또 이 특별자치도의 한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우리 메가시티 부분의 특별지방행정기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 개선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번째 토론자는 우리 충남연구원의 오용준 박사님의 의견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권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균형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 상대적이니까 그동안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딸 때는 좀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권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균형 발전에 새로운 공간 단위도 필요하고 새로운 균형 발전의 목표도 필요하고 추진 방식도 좀 전환을 해서 정말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쪽으로 한번 4개, 5개 한번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정부의 좀 새로운 균형 발전은 다차원적인 균형 발전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니까 이제 공간 단위가 좀 필요한 거죠. 산업화 시대에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 관계에 놓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 균형 발전의 대상이 광역 단위에서 시군, 생활권에 이르기까지 공간 단위를 좀 다차원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균형 발전은 좀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 발전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새로운 균형 발전의 목표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균형 발전의 목표는 인구나 GRDP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불균형의 어떤 본질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자리나 또 양질의 교육, 그리고 환경의 불균형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균형 발전의 마지막 목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균형 발전은 좀 효과적인 균형 발전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균형 발전의 시행 주체를 좀 확대를 해야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거는 충청남도도 그렇고 한 4개 광역도에서 2005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텍스 쉐어링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균형 발전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시혜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과 지자체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경험을 결합한 좀 효과적인 거버넌스로 좀 균형 발전의 어떤 발전 목표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넷째로는 좀 새로운 균형 발전은 분권형 균형 발전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려 치면 분권 가능한 공간 단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분권을 추진해야겠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지금처럼 이런 경직된 행정 체계가 자치분권이나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평가 때문에 분권을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충청권의 메가시티 리전이나 부경의 메가시티처럼 초광역화 정책에 이제 분권 가능한 공간 다니면서 지금 지방 세퇴나 뭐 인구 소멸의 어떤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좀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런 초광역 협력 방식을 조금 확대해서 분권형 균형 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새로운 균형 발전은 지금 국토의 어떤 공간 발전 축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부축의 하나의 어떤 일극종형 방식인데 지금 12개의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정부가 혁신도시 2.0을 하게 된다면 혁신도시도 계획 인구 뭐 5만이나 10만짜리 정도의 도시 단위가 아니라 혁신도시를 초광역 전략하고 좀 결합을 해서 전체 국토가 국토의 남북축을 보완하는 동서축이 결합하는 방식의 어떤 다극형의 국토 구조를 좀 구현하도록 혁신도시 시즌 2가 좀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획일적이고 굉장히 분산시키면서 시혜적인 관점에서 균형 발전에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새로운 균형 발전은 좀 다차원적인 공간 단위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효과적인 분권형 균형 발전 모델로 설계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마 이 채널에서 다음 또 세션이 또 진행이 되나 봐요. 저는 끝나도 계속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일단 우리 두 부분의 박사님이 남았는데요. 우리 유영철 박사님, 나강열 박사님 죄송하지만 3분 정도씩 핵심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유영철 박사님 연구에 상당히 또 큰 역할을 하셨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셨으니까 마이크 키시고 3분 정도 우리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분 주셨으니까 한 10초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예, 권 박사님께서 이제 압축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오늘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7분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요약 보고서가 있고, 그 요약 보고서를 다시 14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3분 안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분은 차기 정부 방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잠깐 추측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오든 메가시티 형태의 공간 전략은
진행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주체가 연합 형태로 갈지 통합 형태로 갈지 정도의 방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경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 연합 형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 광주 전남도 같은 유사한 맥락입니다만은 대구 경북이 훨씬 더 이 주체가 더 단단히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서 또 광역시도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지원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틀림없이 메가시티 또 우리 권 박사님이 메가 리전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문제는 정부가 지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 자발적으로 안을 내면은 지원하겠다 하는 이제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권 박사님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9분 다 특단에 대해서 다 다를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저는 특단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5개의 메가시티 리전에 대해서 이제 권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었는데 저희 대구 경북 쪽에서는 사실은 백두대간 이남 쪽으로 또 잘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부 경제권, 남부 경제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2로 보고, 3으로 보고, 위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권이죠. 이걸 2로 놓되, 오랫동안 저희 대구 경북에서는 이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백두대간 위쪽은 대타입을 해서 시장 지향 규제 완화를 하자. 그리고 백두대간 이남에는 국가의 재정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자. 이거 하지 않으면은 지방 소멸은 사실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몇 분이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리를 제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균형 발전 이야기하는 것만큼 제2의 국토조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정 블랙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인구는 베이비 부모를 떠나서 이민 정책까지도 좀 우리 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강열 박사님. 예, 저도 주어진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연구 자체가 아마 그 광주, 전남 또 뭐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차기 정부의 이제 이런 지역 정책을 한번 아이디어를 들여보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 각 권역에서 이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좀 담았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어젠다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권영수 박사님 좋은 발제 들었고요. 저는 이 지역균형 정책이 예전으로 치면 아마 그 장자론 이런 거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역 정책. 그러니까 큰 아들을 좀 잘 키워놓으면 큰 아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잘 걷어서 이제 훌륭한 가문으로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큰 장자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권력을 이제 블랙홀처럼 더 빨아들고 있지 않냐.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그 동생들을 잘 이렇게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일까? 이제는 그러면 1대1로 좀 붙어서는 그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게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뭉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메가시티랄지 메가시티 리전이 차기 정부에서는 중요한 지역 정책의 어젠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권영석 박사님이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면 권역별로 신산업 수도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산업에서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지역 혁신을 끌어갈 수 있는 산업들을 좀 공고하게 조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TP와 연동해서 만들어졌을 때 신산업 수도 전략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지역 혁신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창출될 수 있는 산업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지역 혁신 산업이 정해지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서로 경쟁을 좀 지향하고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그 어떤 사업들이 이제 그 뽑히게 되는 그런 이제 체제는 좀 지향을 하자. 자체적으로 지역 혁신 체제 내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활용해서 혁신 산업을 좀 만들어 가자. 계획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협력해 가자 이런 조금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박사님들이 다 동의하신 바대로 그 균형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인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인재라는 것은 저는 대학의 기능에서도 그 티칭과 리서치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리서치의 기능을 이전 지역 혁신 산업과 지역의 혁신 도시 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업 생태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매칭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기업이랄지 거기서 일어나는 산업 생태계에서 기술직이랄지 사무직이랄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수나 강사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의 공기업이랄지 또 공기업과 연관되는 그런 산업 생태계에서 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면 수도권과 인재 싸움에서 우리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가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89개 지역을 아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다 교육부 사업도 있고 국토부 사업도 있고 행안부 사업도 있고 또 과학기술부 사업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이제는 위원회가 아니고 부처의 성격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좀 그 조직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에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균형이라는 조금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처를 조금 신설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올해의 권역에 고맙습니다. 대해서 좋은 의견. 박사님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이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우리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유영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 한번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우리 각 연구원에서 추가적으로 좀 앞으로 좀 대비해서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이런 토론회들이 우리 지역개발학회에서 먼저 킥업됐습니다만 다른 학회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지역의 문제, 지역 균형의 발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석 박사님한테 추가 토론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추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싶은데요. 네,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저희 3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 박사님 감사합니다.